안녕하세요. 꿈파농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균상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균상대 만드는 거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재배사 4동 새로 만드니까 4동에 들어가는 균상대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파이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분도 해놓고 지금 계속 계산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균상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균상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균상 재배 한다고 하는데 균상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요렇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선은 파이프를 절단해야 돼요. 저희가 균상대를 4동거리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파이프 절단만 해도 몇천 번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을 주면은 요즘에는 뭐 철강회사나 이런 데에서 절단을 해서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절단을 하지 않으면은 막 0.5mm, 막 1mm, 막 계속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균상대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균상이 약간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힘 받을 때 한쪽이 더 무리 있게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완전 딱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FM이에요. 근데 뭐 혹여나 조금 틀어지는 거는 나중에 살짝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FM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파이프를 잘 절단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파이프 절단하는 판을 제가 직접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프 절단판을 보시면, 예, 지금 여기가 저희가 1단 허리 높이 1단 재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단 높이에서 재배하는 재배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길이에 따라서 딱 재서 요거를 조여 놓으면은 요 길이만큼 파이프가 동일하게 잘립니다. 이게 파이프가 균일하게 몇백 개씩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기준이 계속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판을 짰어요. 그래서 최대 2m까지 해서 이게 파이프가 규격화돼서 잘라질 수 있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나무 DIY 같은 거 하면은 요런 거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요걸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요 앞에 여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그래서 만약에 1m가 필요하다 그럼 1m를 재서 요거를 쪼아 놓으면은 1m를 딱 재서 얘를 이렇게 쪼아 놓으면은 얘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자르면 동일한 사이즈의 파이프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안 되면 파이프가 계속 제각각이에요. 근데 균상대 만들 때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요걸 만들었는데, 요거 만드는 것도 촬영했으면 참 좋겠네. 근데 이미 다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설명드리면, 저도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같은 거 절단하거나 할 때 꼭 이런 걸 쓰더라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균상대도 마찬가지여서 요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맞는 사이즈만큼 계속 잘리는 거예요. 저 앞에서 요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멍을 이렇게 3개를 뚫어 놨어요. 요거는 1단 할 때 75짜리 74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1m 파이프 자를 때 98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균상대 저희가 2단 높이 할 때 113짜리 해가지고 3개를 구멍을 뚫어놔서 언제든지 파이프 자를 때 여기에다가 해서 요거를 꽂아 놓으면은 요 사이즈에서 더 이상 안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요걸 한 번 더 쪼아 놓으면은, 이렇게 쪼으면 얘가 대충 쪼았어요.
쪼아놓으면 얘가 절대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파이프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파이프가 요 사이즈에 동일하게 잘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용접하거나 뭐 할 때 요게 조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막 땜빵해야 되고 용접도 되게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판 짜가지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너무 꽉 조여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m짜리 자른다 하면 또 1m에 이미 다 제가 맞춰놨거든요. 딱 끼우면 여기 딱 더 이상 안 가거든요. 그럼 그때 쪼여가지고 1m짜리 파이프를 자르면 됩니다. 균상대는 저희는 두 개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트가. 그래서 요게 1m짜리 파이프인데 여기에 바트가 이렇게 두 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1m로 해요. 근데 파이프 자르실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파이프를 여러 번 자르다 보면 이 파이프 자르는 절단기 날에 요 두께가 있어요. 요 두께만큼이 계속 날려가기 때문에 내가 1m가 필요하다고 딱 1m를 동일하게 자르면 맨 마지막 거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번만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6번, 막 저희 75짜리 같은 경우는 한 8번 이렇게 자르거든요. 자르다 보면 마지막 부분이 짧아져요. 그래서 최소 0.5에서 1cm는 작게 치수를 재서 자르셔야지 뭐 몇십 개, 몇백 개 작업할 때는 좀 유용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요 날 때문에. 날만큼이 계속해서 날아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m짜리 파이프는 99에서 98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고요. 사실 요건 98이에요. 98cm 작업을 하고요. 요거는 74짜리입니다. 원래 75로 해야 되는데 저는 1cm씩 다 까가지고 74짜리로 해서 쓰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건 1단에 여기 바트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1단 높이에서 74, 요거는 가로대는 98, 그 다음에 2단짜리가 있어요. 2단짜리는 이건데 요건 2단, 요 높이 2단, 요 정도로 올라와요.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는 113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이나 130으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막 이렇게 작업해요. 그러니까 딱 113 정도, 112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저희는요. 그리고 와이프가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와이프의 키에 맞춰서 일부러 113, 그 다음에 얘는 1단은 74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를 때 뭐 한두 개 정도 자를 때는 뭐 그냥 괜찮은데 여러 개 자를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자르다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막 쇳가루들이랑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게 안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마스크를 쓰면 그나마 거의 안 먹거든요. 이거 무조건 파이프 자르실 때는 무조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용접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놓고 지금 제가 1m짜리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파이프를 놓고 조여가지고 다 잘랐잖아요. 그럼 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요 절단 부분에 약간 뾰족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용접을 하거나 작업하는데 요게 날카로워 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돌리면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한 번씩 갈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약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매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쉽게 합니다. 근데 이쪽은 거칠었잖아요. 반대쪽 잘린 부분은 그렇게 거칠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만 해주셔도 돼요. 딱 잡아서
이 두 개 보시면 완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계속 잘라놓고 있는 건데 잘랐으니까 딱 맞춰서. 그리고 쇳가루 같은 거 이렇게 자르실 때 보면은 손에 막 튀어요. 그래서 엄청 따갑고 뜨겁거든요. 그거 안 하시려면 용접 장갑 있어요. 이거 5,000원짜리거든요. 요거 갖다가 끼고 자르시면은 전혀 뜨거운 거가 없어요. 그리고 보호도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자를 때는 꼭 용접 장갑 낍니다. 용접 장갑이 3,000원짜리 막 저렴한 거는 뻣뻣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좀 소프트하게 나오거든요. 그 용접 장갑이나 가죽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면 불똥에 전혀 뜨겁지 않아요. 파이프를 자를 때 요 쪼가리 파이프가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조금 나오게 하면은 파이프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파이프가 이게 6m짜리예요. 그래서 자르실 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게 지금 제가 사이즈를 97로 했다. 97로 했거든요. 그러면 97짜리를 5개 하면 이게 마지막에 남는 파이프가 115가 돼요. 네? 7호 35니까 115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프는 잘라버리면은 그냥 97로 자르면 요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파이프는 113짜리로 나중에 잘라요.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냅둡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요만큼만 남고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 절단하실 때 계산기를 좀 두들겨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이프 크기를 다 쓰시는 게 돈을 아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쪼가리가 요만큼 남아야 돼요. 원래 한 요 정도, 많이 남아도 한 요 정도 남으면 내가 파이프를 알뜰하게 측량해 가지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13짜리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113짜리는 요 윗자리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윗자리에다가 얘를 이 사이즈 자체가 113이에요. 거기다가 얘를 쪼아주면은 지금 쪼이면서 절대 안 돼요. 완전 좋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자르는데 보시면 여기 봐야 되거든요. 여기 가까이 요거. 얘가 지지대가 안 잡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르시려면은 요 다이를 만들 때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똑같이 일직선이 되는 요 지지대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잘리냐면 얘를 잡고 얘를 내려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지지대가 없으면 요만큼이나 완전 조금 잘라야 될 때 되게 어려워요. 못 잘라요 거의. 그래서 딱 잡고 그러면 얘가 113짜리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요거를 요 지지대를 활용하는 거에 되게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요만큼.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거예요. 요건 113짜리. 이렇게 하면은 파이프 절단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요건 원래 한 편에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용접하는 건 다음 편에 또 하겠습니다.